G20에서는 또 관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었는데요. 지금 중국과 일본 총리가 다 왔는데 둘이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만날까 했거든요. 근데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 안 한 중국이- 건지 못 한 건지. 네. 중국이 불참을 했으니 만날 수가 없는 거였고요. 사실 앞으로 만나지도 총리는 못할 거. 왔는데 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영상을 네네네. 보면요. 양쪽 총리가 왔어요. 근데 둘이 얘기도 안 하고 멀찌감치 섰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가 있는 게 그 시진핑의 이른바 권위를 떨어뜨렸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이 네. 라고 중국에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이제 대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모습을 보니 앞으로 중일 갈등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G20 출발 전에 이 다카이치 총재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이나 소비했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외교 교섭에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무리해서라도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논란을 보였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얼마 전에 다카이치 옷에 대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でこれから高市総理はじめ各閣僚の皆さんも世界各国のトップと交渉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その時にできれば日本最高の生地を使って日本最高の職人さんが作った服で、しっかりと外交交渉してもらいたいんですよ。安物の服で対応してたらなめられます。これまさに国益に反する判断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でも、身を切る改革と言ってる限り、私たちは議員歳費をいただいてますから、その範囲内で、しっかりと、そんなに恥ずかしくない格好で海外に行けるようにいたします。そんなに服持ってないですけれども、物持ちがいいので、15年ぐらい前の服も引っ張り出してきてますんで、どうかご安心ください。多分内閣総理大臣給与として上乗せされる分をいただいたとしても、その日本最高レベルのものは絶対に買えないと思います。誕生日とかのプレゼント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いや。 다카이치 옷이 이미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올린 글을 보면은 일본 장인의 옷까지는 사실 이해가 되는데 뭐 외교에서 자신이 우위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정상이 나라의 품격, 그러니까 국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나라의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한 옷을 입을 수 있죠. 이거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국격이 아니라 최고의 장인의 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각국 정상들과 회담에 임해 달라고 했던 이 내용에서 싸구려로 보이지 않는 옷, 여기에 더해서 얕보이지 않는 옷을 입겠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 마운트라는 표현이 네네. 있어요.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일본 내에서도 약간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도 좀 난리가 났었고 마운트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 이제 힘이 있는 동물이 그 힘이 없는 동물 위로 올라타거나 아니면 UFC 보셨잖아요. UFC에서는 보통 이제 그 상대방 위로 제압할 때 올라갈 때 그 동작을 마운트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운트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외교가에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야당 쪽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런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런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 불쾌감을 또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쾌감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중국 관영방송 SNS에 다카이치 총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모습의 만화를 올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판도라의 상자를 보시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상자에서 이제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군국주의, 전쟁, 밀리터리즘이라고 나오네요. 뭐 War 혼란 chaos. 이런 말이 이제 영어로 써 있습니다. 사실 판도라의 상자를 표현할 때는 한 번 열면 되돌릴 수 없는 대혼란을 초래하는 행동, 이걸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일종의 금기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평화의 상자가 열렸고요.
이게 전쟁, 갈등, 경제적 재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사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대만 개입할 때 중국이 뭐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아까 연기 속에서 궁극주의, 전쟁이라는 네, 말이 아예 워라는 들어갔거든요. 단어가. 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대만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거죠.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실 경제 제재 조치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을 취소한 유커들은 또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주요 항공사들은 또 중국 노선을 많이 또 증편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가장 수혜주가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이런 쪽뿐만 아니라 그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카지노나 호텔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해서 이런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반사이익이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 가정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 지금 증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특히 이제 중일 이쪽 노선보다는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노선이 굉장히 많이 점유율이 높은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제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증편의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경제적 이득도 예상이 되기는 한데 복잡한 국제관계 셈법 생각하면 또 마냥 좋아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